자, 인플레가 지속되고 미국이 이 금리를 갖다가 인상 기조를 강하게 이어가기로 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져들고 있는데 7월 달에 가계 대출 금리가 지금 4.52%, 9년 4개월 만에 최고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계 대출 금리라는 거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내게 되는 금리하고의 또 격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미국에도 지금 금리가 연초에 3%에서 지금 5.55%까지 올라가지고 오른 금리 때문에 6월 달에 이 부동산이 지금 6월 달에 확연하게 상승세가 꺾이고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내리던 고정금리까지도 지금 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상황에서 한국의 이 대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년 만에 평균금리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대출금리 한 달 만에 0.31포인트가 올랐고 예금금리도 0.52포인트가 올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도 투자를 하라고 꼬드기는 그런 이 사이비 언론들은 한국 경제의 잡초 근성을 믿으라는데 아마 이번 경제 위기에서 잡초는 다 뽑히고 말라 죽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확장에서 긴축으로 13년 만에 재정 키를 돌렸다, 재정 다이어트다고 쇼를 하고 있는데 예산 그 재벌들 밀어주려고 이런 쇼하고 나빠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부동산 장기 침체가 확산이 되고 장기 침체로 확산이 되고 부동산이 일시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부채 위기, 지금 금리 인상으로 부채 위기를 확연하게 가져오고 이 부채 위기의 규모가 금융 위기를 가져오는 걸로 지금 갈 거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비상대책도 없다라는 게 이게 지금 답입니다. 그래서 무슨 30조를 자영업자 탕감해 주는 게 부채 대책이다. 그것도 전 턱도 없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부채는요, 부채 중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주택담보대출 문제라는. 자, 그래서 지금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재사 전문가라는 사람들 80%가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이 부동산 시장 긴급 설문조사를 매일경제가 어제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자 50명 중 22명이 44%가 부동산 시장 하락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한 부동산 시행회사 임원은 금리 인상 추세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멈출 것으로 가정한다면 현재 수준으로서 그렇죠. 서울 경기 지역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바닥을 찍을 거고 대구 인천과 같은 아파트 공급 과잉 지역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설문조사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 라는 사람은 16명으로 32%.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요 50명 중에 38명, 그러니까 80%에 가까운 사람이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이 될 거다. 그런데 2024년 이후에도 하락이 이어질 거라는 사람이 3명, 6%가 나왔고 연내 반등할 거라는 사람은 2명, 4%에 그쳤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서 물어본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은 부동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먹고 사는 부동산 이해관계자입니다. 사실은 이해관계자들한테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게 80%가 넘는다. 그래서 부동산이 적어도 지금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왜 장기 침체냐?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금리라든지 지금 인플레라든지 이런 변수들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떠한 계산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황장수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공황이 올 연말 한국에 내년 3월 정도에 본격 시작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공황이 시작될 거고 미국에도 결국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초반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이 강풍에 견디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미국도 대공황이고 세계적으로 이것이 번져갈 거다. 그 속에서 한국에 특히 지금 오른 금리에 의한 부동산 하락,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결국 갖고 올 게 뭔가 하면 이 부동산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들이 붕괴되는 거죠. 부동산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들의 집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은행들 상당수가 부동산 대출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요, 부채들, 자영업자의 지금 부채, 그리고 이 부동산 담보 대출 부채, 그리고 다중채무자 부채 등이 최소한 수백조가 터져 나오면서 이 한국 경제를 마비시킬 거다. IMF 외환위기 때 200조가 흔들렸는데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여러 배가 많을 거다. 이 다 합치면 한 1000조도 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채가 상환되지 않고 부도가 나는 게요. 자, 이러면 은행들이 무너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한국의 대형 금융기관 16개가 문을 닫아.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그것보다 훨씬 더한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에만 해도 지금부터 넉 달 전에만 해도 매경이 똑같은 설문조사를 하니까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전망이 66%다. 좀 불황이긴 하고 미국의 금리가 그때도 올라가고 한국 금리 추세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66%가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할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80%가 내년에도 집값 하락할 거라고요. 이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넉 달 만에 완전히 그냥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전문가냐.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는 말들을 믿고 싶고 또 정권도 믿고 싶고 기득권도 믿고 싶고 부자들도 다 믿고 싶을 거예요. 왜? 그들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로 상층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몇 달 만에 시장 요인이 달라졌다면서 새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대만큼 못했고 또 시장 전망이 그러면서 달라졌다. 그런 핑계를 누가 못 댑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것이 자기들이 했던 말을 지키고 있지. 그걸 엎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 안 하고 부동산을 누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 매경에 금리 치솟고 주택정책 실망, 집값 상승 전망 4개월새 확 뒤집혀 매수할 결심 사라졌다. 예상 뛰어넘은 금리 폭주. 다 알았는데 누구만 몰랐네, 부동산 전문가들. 그 다음에 더 멀어진 집값 바닥.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집값 바닥이 그렇게 쉽게 올 줄 알았네요. 참 기가 찹니다. 이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 그게 아니라 이제 1주택자의 이 급매물까지도 시장에 넘쳐날 거라.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다 집에 가라. 내가 전문가 할게.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